함께요. 그에 이어서 이 자리가 마련돼서 좀 이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토론회는 진작 결정된 것이었고, 오늘 주재인 사임은 그리고 이상위원장님 요청으로 그러니까 오늘 늦게 결정이 된 것이어서 우연하게 날짜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대선언 발표 했습니다. 우리 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절박하게 말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와 혁신,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올바로 그렇게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을 이기는 정당,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그런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혁신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주제가 이기는 정당, 유능한 정당으로 가는 혁신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우리 당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였습니다.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남북 문제에서 역사적 전환을 이뤄냈고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자들과 당원들은 용감했고 또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우리 당이 이끈 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우리 당을 지지했고 그 힘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듭된 선거의 패배와 무능으로 우리는 국민들 지지를 잃었습니다. 지는 일에 익숙해져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국정위기가 심각합니다. 대통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기 위한 두국민 정치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소득 불평등 1위에 복지 지출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나무라라 하고 궁중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정의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이 힘이 없으니 대통령의 불통과 권력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풀뿌리 정치에서도 전략에서도 또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대한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변화할 줄 모르는 정체된 정당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보다도 혁신에 뒤지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지는 일에 익숙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지고 난 후에도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절치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변화입니다. 변화해서 이길 줄 아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운명이 걸렸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우리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이 세 분 지도자의 가치와 정신만 남기고 전부 바꿔야 합니다. 이기는 혁신으로 가야 합니다. 오로지 당권을 목적으로 개파를 말하고 분열을 말하고 갈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승리를 위해 단합할 때만이
우리 당이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 혁신의 첫째 과제는 공천 혁신입니다. 대표와 개파가 공천하는 일이 또 반복이 된다면 당의 죽음입니다. 제도와 룰이 공천해야 합니다. 공천을 나눠 먹는 개파가 있다면 물론 해체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개파가 만들어지는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투명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공천 제도와 룰을 확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합니다.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개파에 줄 쓸 필요 없이 미리 정해진 룰에 따라 이길 노력을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공천 제도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선관위 주관으로 여야 동시에 치르면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이라고 말해왔던 선거인단 모집 동원 그리고 또 역선택의 해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 시민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도 국민 비례대표 추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노인, 청년, 여성, 노동, 장애인, 전문가, 당직자, 직능, 열세 지역에 대한 배려 등 비례대표를 추천할 분야와 권력을 미리 결정하고 해당 분야와 권력의 직접 선거로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략 공천까지도 그 대상 선정 기준과 공천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자. 우리 당 혁신의 두 번째 과제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스마트폰 정당이라고 해도 좋고 플랫폼 정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 말고는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대의 정치와 정당 정치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트워크 정당은 당의 구조를 바꾸고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지자를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당원과 일반 시민과 지지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 구조가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네트워크 정당이 되어야 당원 중심주의 정당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당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는 네트워크 정당은 현대화된 정당의 모습으로 우리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새누리당보다 확고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 혁신의 세 번째 과제는 유능한 생활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지금 시민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아래로는 특불이 대중기반이 없는 불인 정당이고 위로는 정치 자유론자들의 프런텔 정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개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활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정당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또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입니다.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노후까지 전 세계에 걸친 생활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당에는 시민의 삶이 없습니다. 시민이 자기 생활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는 그런 생활 민주주의야말로 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당 혁신의 네 번째 과제는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각종 위원회로
굳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돈, 권한, 정책 기능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 민주당은 두 번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50개 주 분권 전략을 통해 오바마 당선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재정의 분산은 주 정당들을 튼튼하게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분권 정당이 돼야 영남과 강원도 같은 문해 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존재감이 생겨나고 지지가 확대될 것입니다. 분권 정당이 돼야 지역의 뿌리 내린 풀뿌리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전국 정당의 기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혁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약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대파와 비둘거리에 연연하면 못합니다. 지역주의로 우리 스스로를 축소시키면 못합니다. 과거 우리 당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용기를 갖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혁신을 실천하면 정당이 바뀝니다. 정당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을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줄 아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내빈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의원님 모셨습니다.